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막 넘기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참 묘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보상 심리라는 건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인데 남들 눈에 절대 초라해 보이기 싫어. 저 또한 이혼 후에 이런 마음 때문에 지갑을 참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니 이 보상심리라는 녀석이 제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더라고요.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거죠. 이혼하고 처음엔 다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을 찾고 평온한데 또 다른 사람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고통받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그 한 끗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삶을 보고 느낀 이혼 후 결국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 때의 소비 습관을 못 버린다. 사실 이혼하고 나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자산이 반토막 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 습관은 어떤가요? 소득은 줄었는데 백화점 가든 버릇,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 등을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혼하고 나면 경제적 울타리가 되어주던 남편의 소득은 사라졌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경제활동도 시작하지 않은 채 예전의 생활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소비 습관을 못 버리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혼했다고 무시당하기는 싫어라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에 비치는 나를 위해 지금 돈을 쓰는 건 사실 내 소중한 미래를 팔아서 가짜 체면을 사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또한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과소비나 무리한 투자, 경제활동의 거부 등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죠. 참 안타깝게도 그런 잘못된 경제 습관 때문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도 정작 혼자가 된 후에도 그 습관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혼하는 순간 나의 경제적 엔진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비즈니스도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 금방 망하듯이 내 자산 규모에 맞지 않는 과시용 지출은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같아요.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히 이혼 후에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통장을 조용히 키워가는 복리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들 중에 애가 어려서 해본 일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제활동을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나 양육비 조금 받는 거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예전처럼 돈을 쓰는 분들도 있죠. 그 돈들 언젠가는 반드시 끊기더라고요. 애들은 금방 커서 양육비가 멈출 날이 오고 정부 지원금도 영원하지 않죠. 조금 힘들어도 내 힘으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진짜 독립을 시작해야 시간이 지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없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면 둘이 벌면 생활비도 아끼고 훨씬 낫지 않을까? 누가 옆에서 챙겨주면 내 인생이 좀 안정이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재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재혼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산 분할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재혼을 선택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혼의 재이혼율은 초혼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양가 아이들 키우는 데만 전념하며 살다가 갈등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이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미 경력 단절은 됐고 나이는 더 들었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게 너무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다 결국 노년에 이르러서 그저 나 밥만 먹여줄 남자면 된다며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살림은 간단하게 적당히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집안을 꽉 채우고 완벽하게 치워야 직성이 풀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살림 규모를 줄여야 생활비도 아끼고 남는 시간에 내 몸을 돌보거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할 체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혼자 살든 누구와 같이 살든 우리 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남자에게 의존해서 내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한테 의지해서 사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손으로 직접 경제활동해보고 꾸준히 경제 공부하는 것만이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완벽한 살림꾼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내 통장과 내 미래를 스스로 꾸려가는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즉흥적인 소비로 채우려는 습관. 이혼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그 적막함이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죠. TV 소리만 빈 방을 채울 때 우리는 아주 손쉬운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예쁜 옷을 고르고 명품 가방을 결제하고 그 순간의 허전함을 달래보는 거예요. 다시 싱글이 되면 사람 만날 기회도 많아지다 보니 외모나 차림새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경우엔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슈퍼카를 할부로 사기도 하더라고요. 심리학에는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딱 2주일만 지나도 그 기쁨은 무뎌지고 우리 뇌는 더 비싸고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마음의 공허함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만 바닥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넘친다면 명품을 사든 슈퍼카를 몰든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내 경제 상황보다 무리를 하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즉흥적인 소비 대신 계획적인 소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계절 앞서 준비하는 역시즌 쇼핑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똑같은 품질의 옷을 절반 가격에 득템하는 기분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쫓는 쇼핑의 쾌락은 아주 짧은 행복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건 내 삶에 대한 깊은 만족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나 섣부른 창업을 한다. 이혼하고 줄어든 내 자산 규모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언제 이걸 다시 모으나 싶고 남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돈은 없는데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사는 분들도 꼭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속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내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마음의 안정은 생길 것 같아.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어라는 절박함과 과시욕이 뒤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면서 집을 사는 경우도 봤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혼 후 감당 못할 대출의 덫에 갇혀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도 봤고 하루하루 불어나는 대출이자에 괴로워하며 피말리는 삶을 사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혼 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출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빚으로 쌓아올린 안정감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경제 위기만 닥쳐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섣부른 창업입니다. 흔히 은퇴 후 준비 없는 창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잖아요. 저는 이혼 후 섣부른 창업도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어요. 이혼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일이라면 몰라도 이혼 직후 몸과 마음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한 창업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분들은 경력 단절 때문에 재천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당장 몸을 쓰는 힘든 일은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내 가게 하나 차려볼까 하고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장사 좀 안 돼도 1년만 버티면 2년만 버티면 자리 잡겠지 하며 희망 고문을 하다가 결국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생긴 빚이 노후에 우리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조급함 때문에 재산분할로 어렵게 받은 소중한 종잣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자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모든 일을 해낸다고 했어요. 저 또한 조급한 마음에 실수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5번째는 매일 외식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마다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습관이에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면 가장 귀찮은 게 바로 밥 해먹는 일이죠. 나 하나 먹자고 국 끓이고 반찬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 배달 음식으로 끼니 때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극적인 배달 음식과 매일 밤 마시는 술은 지금 당장의 공허함은 달래줄지 몰라도 우리 몸속에서는 서서히 독을 쌓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50대 이후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병원비라고 합니다. 조한경 의사선생님이 술의 배신이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술 중독국이고 술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합법적인 마약이다. 저는 이 말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은 명확한 것 같아요. 건강과 경제적, 정서적 자립이죠. 술은 때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요. 술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3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훌륭한 재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성인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자금을 쏟아붓는다. 이혼하신 분들 만나보면 마음속에 늘 미안함이라는 돌덩이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갈라서서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을 못 줬다는 죄책감이죠. 그래서 자녀가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차 살 때 내가 가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주고 싶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부모로서 속지 않은 길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이혼 후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이 자녀에 대한 과한 경제적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혼 후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다 큰 30살, 40살 자녀를 품 안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너 나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사니? 그래도 엄마 옆에 있는 게 돈을 아끼는 거지 하면서 서로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거죠.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독립하지 못하고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사랑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7번째는 돈 많은 누군가가 나타나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 믿는다. 이혼하고 나면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경제적인 압박, 혼자라는 외로움,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줄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을 키우거나 내 노후 준비를 하는 대신 괜찮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소개팅에만 온 힘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꽤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아이는 커가는데 당장 대학 입학금, 학원비, 자취보증금 등 목돈 들어갈 일은 태산 같죠. 이때 정말 눈 딱 감고 우리 아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능력 있는 남자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로서 오죽 답답하고 막막하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을 남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목적의 연애나 재혼은 끝이 좋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재혼은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은연중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이만큼은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지독하게 살림에 올인하고 내 자식도 힘든데 상대 아이까지 양육하고 원치 않는 시댁 뒷바라지, 시부모님의 간병까지 도맡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거죠.
안정된 삶을 꿈꾸며 한 재혼인데 정작 내 삶은 없고 집안의 고급 도움이나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더 씁쓸한 건 상대도 처음엔 고마워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을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내 삶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구원투수는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뿐이에요. 지금 당장 상황이 조금 팍팍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씩 통제해 나가다 보면 분명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